전화재단 이사장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선진통일연합 박세일 상임의장과 직접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선진통일연합 지난번 발족 앞두고서 이제 많은 이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데 선진과 통일이라는 그 시대적 가치를 내세우면서 창립대회를 가진 배경은 어떤 겁니까? 예, 배경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좋겠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한반도에 통일의 가능성이 대단히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와 동시에 한반도가 새롭게 기존 분단이 고착화될 가능성도 그런 위험도 같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의 기회와 새로운 분단의 위험이 같이 오는데 우리가 새로운 분단으로 역사가 진행이 되면은 결국 그거는 북한의 친중국 변방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네. 우리의 국경선은 압록강에서 38선으로 이동하고 동북아에 대한민국이 조그만 섬이 되는 네. 영토 축소가 일어납니다. 그럼 그런 과정 속에서 동북아는 새로운 냉전의 시대가 열려질 것이고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대단히 통일도 안 되고 국가 발전 선진화도 어려운 그런 국면으로 간다. 이런 가능성으로 우리 역사가 진전돼서는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다가오는 통일의 기회를 우리가 잡고 그래서 통일하고 통일한 다음에 정말 동북아 발전에 통일된 한반도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 결국은 이제 21세기 동북아에서 우뚝 서는 세계 중심국가 되는 꿈을 갖고 나가야 될 텐데 그쪽으로 역사를 바꾸려면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의 의지, 국민의 각오가 필요한데 이런 국민의 각오와 의지를 우리가 결속하고 또 통일의 시대를 준비하는 그러한 노력을 국민적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장이 여러 질문을 받으실 텐데 이게 소위 이게 정치단체냐, 네. 앞으로 그 향후 대선 총선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물음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렇습니다. 우리게 선진과 통일이라고 하는 거는 정치 운동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국민 운동으로밖에 풀 수가 없다. 정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권력 투쟁을 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하다 보면 당연히 국민을 어떻게 좀 분열하는 기능을 합니다. 정치가. 네. 그리고 세대로, 지역으로, 계층으로 국민을 좀 분열하면서 특정 지역의 몰표를 얻으면서 권력 투쟁을 하는 게 정치인데 선진과 통일, 대한민국을 선진화시키고 우리가 통일 국가로 가겠다 하는 거는 국민을 분열해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건 네. 기본적으로 국민을 통합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거는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같이 미래를 지향해서 나가자 이런 식으로 돼야지 이게 이익이나 권력을 투쟁하는 그런 정치 갖고는 되지 않고 네. 하나의 가치 운동이기 때문에 네. 국민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국민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 운동이 아니면은 성공할 수가 없고 정치 운동으로서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달리 한번 질문을 드리면요. 박 의장께서는 어떻게 보면 보수 진영의 대표로 이렇게 꼽히시는데 여전히 우리 사회는 보수하면 수구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또 그래서 박 의장의 활동에 이른바 보수의 개혁을 기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보수의 가치는 네. 보수의 가치는 두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는 자유고 하나는 공동체입니다. 보수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에 기초해 있고 그 대신 그 자유주의가 이기적인 자유가 아니라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자유로 가는 게 보수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네. 저 그 가치는 우리나라의 대단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보수라는 분들 속에 일부 아주 이기적이고 변화를 거부하는 수구라는 분들이 존재하지만 이거는 진정한 올바른 보수의 가치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수의 가치에 기초해서 오늘까지 발전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반대로 진보의 가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보의 가치는 크게 또 둘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평등입니다. 평등. 그리고 또 하나는 약자 보호입니다. 네. 이게 이제 진보의 가치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보수의 가치든 진보의 가치든 이것이 상호 보완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자유가 모든 사람의 자유가 되려면 평등이라는 가치를 소중히 안 할 수 없고 또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보수의 가치가 구체화되려면 당연히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바른 보수와 올바른 진보는 상호 협력적이고 상호 보완적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네. 생각하고 지금 문제는
보수 일부의 변화를 거부하고 아주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건 그냥 탐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건 보수가 아니고 네. 또 우리 사회 진보 일부에 제가 보기엔 친북이나 종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리돼야 됩니다. 네. 진정한 진보의 가치를 위해서도 잘못된 종북적인 요소는 정리돼야 된다. 그래서 새롭게 합리적인 진보, 합리적인 보수가 등장하면 저는 그게 우리나라가 선진과 통일을 위해서 같이 협력해 나갈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박 의장께서는 국내 정치를 두고 지금 정당이 어떤 가치 정당이 아니라 이익과 탐욕만 있는 이익 분당이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단지 내년 뭐 대선이 있는데 지금 그렇다면 보수 진영에서 여러 후보들이 거론이 됩니다. 지금 그 선진과 통일에서 강조하는 그런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후보가 있습니까? 글쎄 제가 정치 쪽 최근의 동향은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은 저는 한국의 보수든 진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공통적인 건 아직 가치 정당으로서의 성격이 약하다. 네. 기본적으로 이익 정당이고 권리 추구형 정당이지 가치라든가 이념이라든가 국가 경영을 소중히 하는 측면이 대단히 부실한 것이 지금 현재 한국의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의 특색이 아니겠느냐.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는 국가의 미래를 사실은 개척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뭐 한나라당 보수 중에서 대권 주자로서 박근혜 전 대표 지지율이 상당히 차로다가 앞서가고 있는데 보수 진영의 대권 후보로서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십니까? 그건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앞으로 만약에 한나라당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 없다면, 만족할 만한 인물이 없다면 직접 나서 그런 의향도 있으십니까? 제가 덕담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한나라당과 통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각에 또 친박계에서는 이게 선진통일연합이 내년 대선을 겨냥한 친이계 성향의 조직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그건 아주 말씀이십니까? 크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선진통일연합이 이게 보수의 무슨 범보수의 운동이다라고 간혹 언론에서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도 틀렸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네. 한번 우리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대한민국을 선진화시키자 하는 거와 대한민국을 통일시키자 하는 건 이건 보수의 목표도 아니고 진보의 목표도 아니고 우리 국가 모두의 국민적 과제고 시대적 목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걸 추구하는 방법에 보수적인 방법 또 진보적인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선진과 통일은 보수 진보를 뛰어난 우리 국가적 과제 국민적 목표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제가 볼 때 하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뭐 친이 친박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 보수 진보도 뛰어넘는 우리 국민 모두가 노력하고 깊이 생각해야 될 국가적 과제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2012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 정당들의 통합을 위한 매개체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전망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희는 대한민국을 선진화시키고 통일시키는데 국민들의 자가, 국민들의 네. 준비 이걸 지금 해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고 통일은 기회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창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기회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위해서 열심히 실력을 갖고 준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마찬가지로 통일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고 해도 우리의 국민적 준비와 노력이 실력 양성이 없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고 새로운 분단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여기에 모든 노력을 다 집중할 생각입니다. 한 30초 남았는데요. 단기적으로 그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선 전국적으로 통일 학습 공동체 운동 같은 걸 해야 됩니다. 네. 시대가 빨리 변하고 있고 남북 변화가 빠르고 동북아의 정세의 변화가 빠른데 그것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나 우리의 준비가 대단히 미흡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선 같이 국민들과 토론하는 국민 대토론회를 지방에 만들고 같이 이제 교육 통일을 위한 학습 운동부터 우선 시작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네, 박 의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법의 집중문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